안녕하십니까.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깜짝깜짝 놀래키다가 근데 또 결국에는 벽에 부닥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보통 일반인들은 이제 막연하게 좀 이렇게 AI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뭘 찾아봐도 요즘에는 조금 가벼운 내용의 어떤 이 인터넷상의 뭐 설명, 뭐 블로그가 됐건 뭐 영상이 됐건 아니면 칼럼조차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칼럼 쓰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이 좀 쓰실 거 아닙니까? 그게 쓰는 입장에서도 조금 깝깝할 거야. 왜냐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다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AI의 뭐 학습 이렇게 제목을 할지 한계 뭐 이렇게 제목을 할지 우선 첫 번째 그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기사를 보시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독서를 통한 학습, 이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주요 개념으로 얘기할 게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 뭐 그걸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길잡이 역할로서 우선 이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막 뭐가 디지털 상으로 막 이렇게 목소리도 들리고 뭐 영상도 보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비트와 아톰 간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지금 요 비트가 아톰을 관계를 맺고 이렇게 표현해서 뭔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트 자체만으로 된 거라면 이런 거겠죠. 갤러그, 보글보글,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는 비트에서 비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는 비트가 아톰과 결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일상에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렇죠? 버스 정류장 없나? 저런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은 몇 분 뒤에 뭐가 오고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뭐 혼잡한지 안 한지 뭐 미세먼지가 어쩐지 뭐 이런 거가 다 나오죠. 근데 그게 비트만의 세상이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톰이랑 관련된 이렇게 실제 아톰이랑 관련된 거라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I에 대한 뭐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생기는데 해서 독서를 시작을 하거나 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게 비트 가지고 아톰 연결되는 가성비가 나와야 되는, 가성비가. 만약에 가성비가 안 나오면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은
이 비트를 처리하고 하는데, 비트가 비물질적입니까? 아톰은 물질적이고, 비트도 다 전력이 들고요,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에너지는 이꼬르 M이지 않습니까? 아톰이랑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톰을 대체해서 뭔가를 스마트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어떤 가성비에서 하느냐가 이제 문제야. 근데 AI 같은 경우에 스마트 해가지고 각 영역 분야별로 인간을 뭐 훌쩍 뛰어넘는 것들이 이미 벌써 이세돌 때부터, 알파고 때부터 그냥 뭐 우후죽순 영역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은 종합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질문을 너무나 잘 이해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아톰과 비트의 관계에서의 가성비가 만약에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무한정으로 뭔가 연산을 하거나, 결국은 이제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AI의 기본적인 알고리즘,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해. 한 3-4개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성비가 안 나오면은 안 돼. 근데 어디에서 막히느냐? 분과별로는 잘 해. 나름대로는. 왜 나름대로라고 하냐면, 갑자기 인간이라면은 대처할 수 있는 거지만 AI가 대처하기 힘든 그런 게 나오는 순간, 이제 그 스마트하던 AI가 뭐 덤앤더머 같은 그런 아웃풋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를 이제 살펴보려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막 인풋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샘플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일단 샘플링에서 샘플링이 어떤 AI가 학습을 할 때, 학습도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미 AI 역사에서 아주 그냥 고전적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뭐 지도학습이니 비지도학습이니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도 정답도 없이 지가 스스로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적인 계산은 누가 짜느냐? 그거는 인간이 짜는 거야. 그 틀은 인간이 짠다고. 근데 이제 AI가 처리하는 어떤 영역에서 인간이라면 좀 이상한데 싶어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AI에게는 굉장히 힘든 버거운 일일 수가 있어. 이건 이제 샘플링이 뭔가 왜 떨어진 샘플링 이어서 그런 거야. 편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샘플링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처리하는 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샘플링을 제대로 처리하느냐. 샘플링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처리하기 어려운 샘플링이 돼버리면은 이 전체 방향이 막 이상하게 끌려간단 말이야. 샘플링, 데이터의 샘플링, 이거는 그 쉽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처리를 할 때도 제가 두세 개 개념은 얘기할 거지만 맨 마지막에 할 게 되게 쉽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개 변수,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막 10,000개가 들어왔어. 10,000개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아웃풋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아웃풋을 할 때 모든 것은 수학적인 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식을 통해서 이를테면 뭐 비지도 학습이다, 뭐 답이 없어, 지가 답을 내야 돼. 그러면 지가 수학적으로 특정한 방식의 처리를 거치는 거야. 이를테면 어떤 식을 처리를 한다, 어떤 함수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웃풋을 내야 돼.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변수 알죠? 변수. 제가 지금 파라미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매개 변수를 이제 AI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 variables라고 하는 그 변수 있잖아요. 변수. 그 변수가 많으면 어떨까요? 비트를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적으면 어떨까요? 적으면은 이제 너무 단순화시켜서 처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특정한 이 인풋에 대해서 어떻게 파라미터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 이게 가성비가 나오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 수학적인 처리 과정은 뭐 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던가 이런 방식도 있고, 막 벡터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 어떤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x 세제곱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z 4제곱 이렇게 되면 변수가 지금 3 더하기 2 더하기 4 9개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통과를 해서 뭔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그 연산 과정을 통해서 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값을 점점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샘플링을 잘 처리를 해야 되고, 그 한 10,000개를 넣어도 많은데 그 전력 소모가, 근데 전체의 요소들, 아톰적인 요소들을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다 그 예전에 프리의 변환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넣을 거 아니에요. 샘플링을 해야 돼. 그걸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파라미터가
적절하게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리고 무슨 만능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AI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24년인가? 그러면 한 70년 전에 이미 컴퓨터의 아빠 튜링 선생이 증명을 해냈고요. 다만 여러 분야에서 어쨌든 쓰일 수 있는 것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어떤 계산을, 어떤 알고리즘을,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이 함수, 관수라고도 일본에서는 관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통을 지나치는 거야. 어떤 통을 지나치고 나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이 통이 가장 잘 기능할까? 결국은 이 모델을 잘 세워야 됩니다. 비트와 아톰의 가성비가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AI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죠. 뭐 가장 효율적인 이 통, 인풋, 아웃풋을 처리해주는 그 통, 샘플링도 잘 처리하고 또 매개 변수도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죠. 그리고 그 설계는 인간이 합니다. 그 안에서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학습을 늘려가고 그리고 어떤 경향성,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그거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식 하나를, 함수 하나를 넣어주는, 뭐 당연히 하나는 아니고 되게 복합적인 것이지만 넣어주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하게 잘 만들 수 있지. 근데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지. 그건 비트와 아톰과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AI의 학습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 각각의 그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무슨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것보다 독서를 하시면은 제대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AI가 학습하듯이 우리도 학습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소한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싶어도 이게 결국은 다 수학적인 연산이네. 그 연산 방법을 짜주는 게 인간이고 여기까지 와야 AI에 대해서 왜 막 급격하게 발전했다가 또 막히고 이럴까. 현실적으로는 비트와 아톰. 감사합니다.